반갑습니다, 여러분. 멸종의 기록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시를 안내할 크리에이터 은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저희 멸종의 기록관에서 멸종한 생물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가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관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전시관 멸종백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는 집이 사라진 태즈메니아 주머니 늑대로 함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곳에서는 다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처럼 늑대인데요. 바로 포클랜드 섬의 지배자로 불리던 포클랜드 늑대입니다. 잠시 함께 상상해볼까요? 포클랜드 늑대는 늑대라 불리지만 사실은 여우와 가까운 객과 동물인 점이 특징인데요. 몸 길이는 약 90cm, 몸무게는 12에서 18kg의 중형견 수준이었습니다. 붉은 갈색 털과 두꺼운 모피를 가졌으며 여우처럼 날씬한 몸매를 지닌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러면 여우처럼 작은 크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포클랜드 늑대의 크기는 일반 늑대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 포클랜드 늑대는 남아메리카 남동부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에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본토에서 섬으로 건너갔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것은 DNA 연구 결과 약 16,000년에서 40,000년 전 빙하기 동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한 것이라 해요. 포클랜드 제도는 포클랜드 늑대 외에는 다른 표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은 섬의 유일한 육상 표류였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는데요. 포클랜드 늑대는 단독 생활을 하며 새, 알, 펭귄, 바다포분의 새끼 등을 사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포클랜드 늑대는 별칭이 여러 개라고 합니다. 바로 워리, 포클랜드 개, 포클랜드 여우, 남극 늑대인데요. 한 동물에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알면 할수록 포클랜드 늑대는 재미있는 정보가 많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점은 그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포클랜드 늑대는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남미의 칼페오 여우와 가까운 친척 관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멸종한 선사시대 늑대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발걸음을 옮겨 제2전시관 멸종위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남동부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에서 서식하던 포클랜드 늑대, 그들은 왜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제2전시관의 기록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답니다. 바로 가축비의 오해로 인한 사냥과 개체수의 제한 때문입니다. 포클랜드 늑대는 1609년 영국 탐험가 존 스트롱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존 스트롱은 포클랜드 늑대 한 마리를 배에 태워 유럽으로 귀환하려 했으나 발사된 대포 소리에 겁을 먹은 동물이 배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았을 때 포클랜드 늑대가 유럽으로 가는 처음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후 18세기 초 유럽인들이 포클랜드 제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정착하며 앞에서 소개한 동물들처럼 비극이 시작되었는데요. 인간만 포클랜드 제도에 정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온 가축도 포클랜드 제도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포클랜드 늑대를 무차별적으로 사냥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포클랜드 늑대의 털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모피 수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작은 섬이라서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고 해요. 더불어 인간과 함께 온 가축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그들의 서식지가 함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진화론으로 19세기 이후 생물학 혁명을 가져온 찰스 다윈도 포클랜드 늑대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포클랜드 늑대와 찰스 다윈이 동시대에 함께 실존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가 방문했을 당시 동부 포클랜드에는 그들이 이미 매우 드물었고 서부 포클랜드마저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 동물은 도도새의 뒤를 이어 불과 몇 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클랜드 늑대는 도도새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도새도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 기억하시나요? 포클랜드 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다윈은 1834년 비구로 탐사 중 포클랜드 늑대를 이 늑대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는다 라고 남겼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학살에서 몸숨길 숲 하나 없는 섬의 환경도 그들에게 위협적이었는데요. 포클랜드 늑대의 온순한 성격은 오히려 이 위험 속에서 도구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인간은 포클랜드 늑대를 모기로 유인한 뒤 칼 등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그렇게 포클랜드 늑대는 1876년에 마지막 개체가 살해당한 것으로 찰스 다윈의 예측이 증명되었는데요. 물론 콰가처럼 동물원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1868년에 살아있는 개체 한 마리가, 1870년에는 다른 한 마리가 추가로 런던 동물원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이 두 마리 모두 단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깝네요. 현재 전 세계의 박물관에는 12마리의 표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후 그들이 살던 터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는 제3전시관, 그들이 떠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남아메리카 남동부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는 포클랜드 늑대가 섬의 유일한 육상 포식자였는데요. 포클랜드 늑대가 사라진 뒤 이곳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포클랜드 늑대가 사라지면서 펭귄, 바다새 같은 해안 조류들이 천적 없는 환경에서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쥐, 고양이, 개 등 인간과 함께 유입된 외래동물의 알과 새끼가 쉽게 공격당해 균형이 또 다른 방식으로 깨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포클랜드 늑대 멸종 이후 섬에서는 양목 축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특히 양털 산업이 제도의 경제 기반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도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포클랜드 늑대 멸종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큰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현재는 섬 고유의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포클랜드 늑대가 사라진 뒤 제도는 생태적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인간 목축어 중심의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포클랜드 늑대의 멸종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지만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그들이 서식지였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그리고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포클랜드 늑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포클랜드 늑대는 객과 동물 중 근대 19세기 시기 인류에 의해 멸종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객과 일부 동물인 일본 늑대, 홋카이도 늑대 등이 멸종했는데요. 그러나 전체 종 단위로 멸종한 것은 포클랜드 늑대가 가장 먼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클랜드 늑대의 멸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고립된 종의 멸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물의 서식지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와 남아프리카의 커가처럼 복원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복원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커가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도도새도 복원 가능성이라고 할 뿐 아직 복원이 완벽히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포클랜드 늑대의 표본이 보관되어 있어 DNA 일부가 추출할 수 있다는 점과 포클랜드 늑대의 가까운 친척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표본은 오래된 표본이라 DNA가 많이 손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까운 친척과의 비교 연구는 가능하지만 대체종을 활용한 복원은 정확한 원형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 과학기술에서는 멸종동물을 복원하려면 완전한 DNA와 대리모 역할을 할 근면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커가처럼요. 그런데 포클랜드 늑대는 이미 근형 정도 멸종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오늘 포클랜드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한 생물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는지 들여다보았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포클랜드 늑대의 멸종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 생물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포클랜드 제도 깃발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가를 준비하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포클랜드 제도는 국제적으로 영국령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해외 영토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민들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제도 내에서 자치의회를 운영하지만 외교 및 안보는 영국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클랜드 제도 깃발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포클랜드 제도의 깃발에는 남색 바탕의 좌측 상단에는 영국 국기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우측에는 포클랜드 제도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우측 문양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포클랜드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1876년부터 1925년 10월 16일까지는 하얀 소, 1925년 10월 16일부터 1928년 9월 29일은 바다사자가, 1948년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는 하얀 수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깃발에는 제도의 상징인 포클랜드 늑대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이는 동물 멸종과 인간 활동의 상징적인 대비가 아닐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멸종의 기록관에서 남아메리카 남동부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의 포클랜드 늑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포클랜드 늑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의 삶과 사라짐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멸종의 기록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오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물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주연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의 기록관 큐레이터 은주였습니다.